자,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먼저 이 2차 방정식의 두 건을 알파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딱 보면은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실제적으로 알파벳을 구해라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요거 보세요. 굉장히 뭔가 복잡해져 있죠. 복잡해 보입니다. 그럼 복잡할수록 쉬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요 2차 방정식 요 폼과 분모에 되어 있는 요 폼을 잘 비교를 해 보세요. 뭔가 비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애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근이란 뜻이 뭡니까? 근이란 뜻이 뭡니까? x의 값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이 알파고 x의 값이 베타라는 거니까요. 먼저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3은 뭐가 되는 걸 알아야 됩니까? 0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건이니까 x의 값이 건이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적어주면요.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접근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가 됐다는 말은 이게 등식이잖아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등식은 성립한다. 그럼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베타 마이너스 4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쓰면은 분모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베타 마이너스 6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됐죠.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에서 공식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럼 a는 1이고 b는 4니까 b가 4니까 답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2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쉽죠. 앞에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얘는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것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분수 계산이니까 분모 통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럼 여기에서 공식 생각해줘야 돼요. 공식 기억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ABC로 둔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가 됩니까? 3분의 16. 알파 곱하기 베타는 공식이 A분의 C. 그래서 적어주면은 3분의 1이죠. 자, 얘는 지금 네가 계산을 할 수 있니? 요겁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1. 얘는 3분의 16. 지금 잘하는 사람은 33 약분해줘도 돼요. 33 약분해주면은 답은 16 바로 나와요. 자, 그런데 번분수 계산을 스님 하려니까 요 가운데 두 개를 곱해서 분모가고 가에 두 개를 곱해서 분작하죠. 그래서 답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16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살필게요. 9번 문제입니다. 요거의 값은 네, i는 허수 단위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2 곱하기 1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 곱하기 i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실수가 되고요. 허수 부분은 따지면은 1 곱하기 i 1, 2 곱하기 i 뭐가 됩니까? 2. 그래서 답은 1 플러스 3i. 이런 것만 나오면 참 좋겠죠. 네. 자, 10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요 복소수에 대해서 요것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푸는 방법은. 쉬워요. 푸는 방법은 있는데 대입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z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해주고.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g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루트 3i죠. 자, 그럼 얘를 제곱을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답이 바로 나왔네요. 마이너스 3. 네. 자,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 여기가 굉장히 숫자가 복잡해질 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z의 뭐 10 마이너스 뭐 8z 플러스 7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은요, 요게 0이기 때문에 나누게 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런 문제인 줄 알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 10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답은 바로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이 나와버렸어요. 자, 다른 방법은 또 이런 방법은 아니고 다른 방법은 얘는 완전 제곱이 돼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z 대신에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주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없어지면은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는 10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11번 문제. 네, 이거 너무나 많이 해본 거죠. 두 복소수가 같다. 두 복소수가 같다는 거는 언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다? 3. 그럼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7.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12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알파벳이라고 한다면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 베타는 뭐냐 이거죠. 네. 뭡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먼저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처럼 요 형태가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두 건이니까 x의 값이 알파고 x의 값이 베타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피면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의 제곱은 뭐라고 둘 수 있는 겁니까?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2라고 둘 수 있는 거죠. 근이라는 개념이 x의 값을 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파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2라고 적어준다면은 네, 마이너스 5로 묶어줄 수가 있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네, 그래서 답은 얼마? 2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y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y. 자, 그럼 뭡니까?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어렵든 말든 등식이잖아요. 좌변하고 우변이 나와요. 복소수입니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다. 자, 실수 부분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3x의 제곱. 또 실수 부분 나오는 게 뭡니까? 요거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0xy가 뭐가 되는 거예요? 8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허수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요렇게 곱해주면 2x의 제곱이고요.
허수 부분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얘는요, 조금, 네, 좀 복잡한데요. 요거는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자, 인수분해가 돼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될까요? 1, 2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자, 2, 4, 8, 3,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죠? 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4, 2x 플러스 3은 0이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되고요? 4.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가 3 나왔기 때문에 3 곱하기 4, 4, 16 마이너스 x가 4 나왔으니까 40, y는 8 이렇게 적네요. 그럼 3 곱하기 16은 얼마예요? 48인가요? 네. 48 맞아요. 네. 그러면 48 마이너스 40 y는 8. 그럼 y 값은 뭐가 나와요? 1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라고 적어요? 5 이렇게 적죠. 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벳이라고 하자. 네, 알파벳이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요 직선 위에 있을 때 f의 0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의 두근 알파벳이라고 더하기 하면 6이니까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적을 수가 있을까요? 2차 방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의 제곱,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몰라. 상수를 모르네요. 네. 어쨌든 두근의 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꼭지점이 요 위에 있다는 거죠. 꼭지점 어떻게 구해줘요? 꼭지점은 완전 세공꼴로 구해줬죠. 그래서 완전 세공꼴로 쓰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의 제곱이니까 9가 있어야 되고 빼기 9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벳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여기에서 요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나중에 할 거라서. 자, 방정식이라 하면은 넌 0이라고 적는데 얘는 지금 함수죠. 지금 y는 fx라는 함수죠. 그럼 넌 0이 없어져야 돼요. 함수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넌 0이 없고 fx는 이렇게 적으면은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3 콤마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벳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대입을 해주면 동호가 성립해야 된다.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x 대신에 3을 대입해주면 6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알파벳은 뭐가 됩니까? 8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는 fx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f의 0의 값은 뭐가 됩니까? x자리에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0을 집어넣어야 되면은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9 빼기 1이니까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 뭐 문제가 단순한데 굉장히 복잡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네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네. 어찌됐든 1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2i에 요것의 컬레라는 것은 2 플러스 3i죠. 저 계산 어떻게 합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2 곱하기 3은 6인데 i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허수 부분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곱해주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더하기 7i 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당시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다음 조건을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당시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오래간만에 보는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한 거는 A 플러스 I면 다른 거는 A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P 더하기 EQ의 값을 물었네요. 자, 그럼 따져볼게요. 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F의 1이라는 건 X자리에 1을 대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P와 Q의 값은 0입니다. 하나 아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한근이 나에서 볼게요. 나에서 살핀다면은 한근이 A 플러스 I면은 다른 거는 A 마이너스 I죠. 그래서 두 근의 두 근을 합을 해주면 2A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P예요. 이렇게 되죠. 네,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 근의 곱은 해주면은 A의 제곱, A 제곱 뭐가 됩니까? 플러스 1은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P는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나를 가에 대입을 시켜준다면은 나와 가에 의해서 본다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은 0이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입니다. 여기에서 얘가 너무나 고맙게 완전 제곱이 돼버리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 나왔어요. 그러면 P의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나왔네요. Q의 값은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두 복소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계산을 해라는 거네요. 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알파의 제곱은 먼저 알파부터 한번 볼까요? 알파라는 것은 분모의 i 분자에도 i를 곱해줬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적어주면은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적었네요. 이해돼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얘 자리 두 개를 바꿔주면 됐었어요.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됐네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을 해주면은 4분의 얘를 제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2i 그 다음 플러스 i의 제곱을 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얘 두 개 없어지고 약분을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i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를 한번 볼게요. 베타도 여기에 i 부모 분자에 똑같이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i를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i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베타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얘를 완전 제곱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1 플러스 2i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없애주고 약분을 해주면은 얘는요 2분의 i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2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i 플러스 3만 남고요. 얘는 뭐만 남아요? i 플러스 3 요렇게 되네요. 자, 요거 합차 조금 차림만 요렇게 바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합차죠. 3, 3은 9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은 얼마가 됩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 한번 살필게요. 와우, 18번 문제. 자, 학생들이 이런 문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문제. 선생님도 이런 문제 헷갈리고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깊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의 의미가 뭔지.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에 대해서 요의 의미가 뭘까요? 요거의 의미 한번 살필게요. I를 곱해주면은 AI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이것이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클레 복소수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얘를 다시 써볼게요. 그리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ai와 a 마이너스 bi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살펴본다면 뭐가 됩니까? a하고 뭐가 마이너스 b가 같다. 요 조건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a하고 마이너스 b가 같을 때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쓰면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a 마이너스 ai 이렇게 두든지 다르게 쓰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i 이렇게 두든지 뭐 어떻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줘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면 Z반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A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Z반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는 거네요. 뭐 어떻게 이거 뭘 놓고 봐도 뭘 놓고 비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따져봐요. Z는 A-AI고 Z반은 A 플러스 AI죠. 그럼 요거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2A가 되는데 2A는 뭐라고? 마이너스 2B라고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우리가 Z바를 이렇게 뒀잖아요. 그래서 쓰면은요. AI 마이너스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이 뭐였어요? I 클레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Z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Z 여기에서 부호를 바꿔주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I죠. 서로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계산하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Z는 A-AI고요. Z바는 A 플러스 AI. 그죠? 요거 하나만 해서 역수 취할게요. 똑같으니까 그죠? 자, 요거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클레를 곱해줬어요. A 플러스 AI. 그럼 얘가 제곱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차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 자, 얘는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 두 개 곱해주니까 A제곱 I. 뒤에 거 제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제곱. 얘가 없어지네요. 그리고 얘는 2A제곱이니까요. 두 개 없어졌네요. 그럼 얘는 뭐가 남아요? I만 남았죠. 그래서 이것을 다 했으면요. I 플러스 I분의 1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I 플러스 얘는 분모 분자에 다 I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참이에요. 이렇게 나오네요. 너네가 이걸 계산하기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 선생님들이 다 알거든. 그래서 이런 걸 귀찮아하지 않아야 돼.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단다. 자, 19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19번 문제. 2차 방정식 xa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실근을 알파 배시라고 하자. 자, 실근을 알파 배시라고 했지만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A, B는 알파, B, C는 베타라고 하는 직각삼각형 A, B, 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아우 이거 짜증난다 그지? 정사각형 해놓고 보기에는 꼭 직사각형처럼 보이면 아우 이런 건 아니야. 자, 어쨌든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건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와 같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한 변의 길이는 알아야만이 넓이와 둘레를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게 선생님이 K라고 뒀어요. 그럼 얘도 뭐가 될까요? K가 되겠죠. 그리 되면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K가 되나요? 자, 너네가 알고 있는 중학교의 실력 중에서 뭘 알아내야 됩니까? 중학교의 실력 중에서 뭐? 닮음이죠, 닮음. 왜냐하면 요게 지금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려놓고 여기에서 지금 요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닮음이 나오는 거예요, 닮음. 닮음이 나오죠? 그럼 여기 요 값은 알파 마이너스 K. 요 값은 뭐? K. 이 값은 뭐? 알파. 이 값은 뭐? 베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돼요? 큰 삼각형 알파 대 베타는 작은 삼각형 알파 마이너스 K 대 뭐? K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죠. 그럼 어떻게 씁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는 알파 K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구할 수 있겠네요. K값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고 2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항을 시킬까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나왔고 얘 이항시키면은 뭐가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K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나왔어요. 그래서 K 값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나요? 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요것이 2분의 1이 되니까 넓이는 정사각의 넓이 어떻게 구해줘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고요.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가 됩니까? 2 이렇게 나오네요. x의 2차 방식이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로 묶어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뭡니까? 4분의 1 더하기 2x 두 근의 곱은 4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계산해 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얘를 계산해 주면 4분의 얼마가 됩니까? 9x 더하기 4분의 2는 0. 자, 4를 곱해 줄게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이네요. 그러면 m은 마이너스 9, n은 2. 그래서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번 문제. 자,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냐? 자,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10인, cm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내부의 점 P를 잡고, 자, P를 지나는 각 변의 두 직선이 정사각형과 만나는 점을 EF, G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요 둘레가 28이고 넓이가 46일 때 A가 어디예요? 요거죠. AE와 AH가 뭐예요? 요거죠. 요 두 변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문제 어려울까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자, 왜냐하면 요것의 둘레가 28이고 넓이가 46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요.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전체가 10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AH의 길이를 알파로 두고요. 요 길이를 베타로 둘까요? 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10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는 10 마이너스 알파가 되나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둘레가 28이라 그랬네요. 그럼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가 몇 개? 2개. 세로가 몇 개? 2개. 요걸 해주면 얼마가 된다고요? 28.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얘 다 없애주면은 14가 되고요. 그러면은 2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4.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6이라는 거 하나 알아냈네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넓이가 46이라고 그랬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이게 46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10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10이죠. 10 그 다음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가 46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00 마이너스 60은 60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는 46이네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나올까요? 네? 요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40이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6이라고 나오네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단하고 요런 조건도 만들어 놨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도전! 21분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x에 대한 다항식 ax의 구성 플러스 bx의 8성 플러스 1이 다항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기 위한 정수 ab의 값을 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본다면 쭉 되어서 a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다 b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a에 대한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적어준다면은 요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적습니까? a의 x에 다시 자 ax의 9성 플러스 bx의 8성 플러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몫은 qx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적을 거죠. 그러면 a와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qx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부분, 그렇죠. 앞에 있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0인 x의 값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0인 x의 값은 지금 현재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푸는 방법에 보면은 두 건을 p와 q라고 하자. 그렇게 해놨죠. p와 q라고 하자. 자, 여기에서 이 다항식의 건을 p와 q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x자리에 p를 대입을 하면은 건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어주면은 a의 p의 구성 플러스 b의 p의 8성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 부분이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a의 q의 9승 더하기 b의 q의 8승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항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연립방정식에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 중에 A나 B를 소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B를 소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와 똑같이 되어 있는 여기에 Q의 8성, Q의 8성, 여기도 Q의 8성을 곱해주고요. 여기에는 뭐 P의 8성, P의 8성, 여기에 P의 8성을 곱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A에 묶어줘요. 똑같이 나와 있는 B의 8승, Q의 8승으로 묶어준다면은 남아있는 것은 여기가 P가 하나 남아있네요. 그죠? P가 하나 남아있죠? 여기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Q가 하나 남아있죠. 구성이니까. 자, 얘는 소거됐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Q의 8승 플러스 P의 8승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또 본다면은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얘가 P와 Q가 두 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요거의 두 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PQ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8성, 마이너스 1의 8성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 A는 P-Q분의 자, 요거 자리를 바꿔줄게요. 그러면 P의 8승 마이너스 Q의 8승이 되는데 얘는 합차공식이죠. 합차공식. 그래서 얘를 적어줄 수가 있는 게 P-Q분의 자, 이해가 안 되면 얘를 4승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세요. 4승의 제곱. 그러면 합차공식이니까 뭐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주죠. 빼주면 P의 4승 빼기 Q의 4승이 되니까 얘도 또다시 합차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의 제곱, 제곱의 제곱이라 적으면 뭐라고 적어줘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적는데 마이너스 적으니까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이니까 또다시 합차공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적어준다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아,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에 P 더하기 Q에 P 마이너스 Q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 P 더하기 Q는 알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P 더하기 Q는 1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결국 이가 구해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아, 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 두 개의 값을 구해달라. 이 내용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되죠? P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곱셈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PQ죠. 그러면 합이 1이라고 나와 있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3이 되는 거고 P의 4승은 2승의 제곱이고 Q의 4승은 Q의 2승의 제곱이니까요. 얘도 똑같이 곱셈의 변형 공식을 이용해 준다면은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2P의 제곱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얘가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9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9 빼기 2는 얼마가 됩니까?
7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A 값은 뭐가 됩니까? 7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21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될 것은 가는 3이고 나는 얼마예요? 7이에요. 다는 얼마예요? 21이에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21번을 가지고 응용해서 시험 문제 만약에 내고 싶다면은 선생님은 A 값을 구하여라 아니고 뭐의 값을 구하여라 하고 싶어요? B의 값을 구해라.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낸다면은 주관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낸다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겠죠. 다 나와 있는데 자 B의 값을 구하시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B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본다면은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A 부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이번에는 8이 아니고 뭘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의 9 더하기 B의 P의 8은 마이너스 1. 요거는 요까지는 적을 수가 있는 거지. 요까지는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자 요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나는 양변에 뭘 곱해야지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Q의 구성, 여기에는 P의 구성. 이렇게 해야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는 여기도 곱해줘야 될 것은 Q의 구성을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P의 구성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여기를 빼기 해준다면은 이 부분은 없어지고 자 나는 P의 8성 Q의 8성으로 묶어준다면은 여기에 살아남은 거는 Q가 살아남았고요. 빼기 여기 살아남은 거는 P가 살아남았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Q의 구성 플러스 P의 구성 이렇게 남아있죠. 자 그럼 요번에도 마찬가지 얘는 1이죠. 1이니까 B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Q 마이너스 P분의 마이너스로 묶어준다면은 Q의 구성 마이너스 P의 구성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가 풀어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얘는 합차 공식인데 얘는 삼성 공식이네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얘는 지금 빼기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합과 곱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게 숙제입니다. 한번 B의 값을 구해보세요. 어렵죠? 자, 힌트. 쌤이랑 같이 풀어볼까요? 힌트를 준다면 풀 공간이 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 힌트 한번 해볼게요. 자, Q의 삼성의 삼성 마이너스 P의 삼성의 삼성은 어떻게 적었어요? 인수분해 공식이 Q의 삼성 마이너스 P의 삼성 그 다음 여기 적은 게 뭐였어요? 제곱이죠. 6승 플러스 Q의 삼성의 P의 삼성 플러스 그 다음 뭐였어요? P의 6승 이렇게 나왔나요? 아 생각해 보세요. A의 삼성 마이너스 B의 삼성 인수분해라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의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문제 풀었죠. 선생님 그걸 적은 거예요. 아니면 다시 혹시나 이거 알겠니? 뭘 안단 말이니? P 플러스 Q가 지금 1이고 P 곱하기 Q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P 마이너스 Q의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P
P 플러스 Q의 제곱 그 다음 뭐죠? 마이너스 4PQ죠. 그래서 이걸 적어준다면 뭐가 됩니까? 1의 제곱 1 플러스 4에서 얘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 마이너스 Q의 제곱은 뭡니까? 루트 5가 되는데 여기가 뿔마 될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P와 Q에서 어떤 게 더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안 나와 있지. 문제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문제에서 만약에 P가 Q보다 크다 이런 말을 만약에 적어준다면은 우리는 P-Q는 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루트 5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은 자, 이렇게 복잡게 하지 않고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렇죠? Q-P의 삼성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플러스 3 Q의 삼성 P의 삼성 그 다음에 뭐 Q의 삼성 마이너스 P의 삼성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요걸 지우고 요걸 지우고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의 삼성 마이너스 B의 삼성은 A 마이너스 B의 삼성 플러스 3A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여기서 Q의 삼성 마이너스 P의 삼성을 구해라 그러면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죠. P의 삼성 플러스 3AB에 여기가 Q P라고 쓰고 여기에 Q P라고 쓰고 여기가 Q P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가 반대네. Q가 P보다 커야 되네. 그래야 루트 5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5의 삼성 플러스 곱하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의 뭐가 됩니까?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5니까 얘는 2 루트 5가 되네요. 얘가. 그럼 여기에서 얘는 지금 현재 2 루트 5의 삼성 플러스 3 2 루트 5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B의 값은 그죠? B의 값은 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8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6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준 뭐가 됩니까? 46 루트 5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B라는 것은 얘는 루트 5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46 루트 5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6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네.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해보셔요. 자, B의 값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한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A 값 말고 B의 값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천천히 몇 번 정도 풀다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A 값을 구하라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B의 값을 구하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주관식으로. 네.